이 말씀은 1981년 11월 10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0차 국제과학통일회의에서 하신 강연문입니다. 7. 절대 가치와 새로운 세계의 창조. 존경하는 의장님, 의장단, 저명 교수 여러분과 신사숙녀 제위께서 제10차 국제과학통일회의에 참석하려고 한국까지 오신 데 대하여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한국은 본인의 고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한국 참전 16개국 군인들의 희생을 생각할 것입니다. 또 남북이 분단되어 불쌍한 나라이지만 큰 의의가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아시아를 아시고 연구해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지금 본인이 발언하는 내용은 정치적이기보다 고차원적인 종교적 내용의 말로 이해하실 줄 압니다. 오늘의 인류 사회에서는 각양각색의 대립투쟁이 있습니다. 인종이나 민족 혹은 사회에 있어서 상하 계층 간의 대립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빈부 차이에 의한 상하 간 대립입니다. 백인을 중심으로 한 북반구에 있어서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의 인구는 대체로 8억을 헤아리며 세계적으로 볼 때 상류층에 속해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중국이나 인도 등 아시아 제국에는 30억 인구가 살고 있으며 중간의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5억의 아프리카, 중남미, 대양주 등의 흑인들을 중심한 세력이 경제적으로 가장 빈곤한 하류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빈부의 차이는 오늘날 세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소위 남북 문제로서 UN 등에서 항상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가능성 있는 길은 미국과 유럽의 백인 사회와 아프리카 흑인과의 중간에 위치하는 아시아인을 중심으로 하여 상하층을 융합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오늘날에 있어서 모든 중요한 문제는 세계적인 규모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상류층 사람들을 어떻게 자신의 의사로 기꺼이 아래로 내려오게 하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그뿐 아니라 역사 이래 인류는 이 상하층 간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방향으로 나왔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조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인류 사회에 있어서 계급 간의 착취를 없애고 계급이 없는 사회를 건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최대 문제점은 무신론이며 신을 부정한 터 위에 그러한 이상세계를 건설하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공산주의는 일부 독재자의 사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행하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 문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해결의 길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고수해온 인본주의를 떠나 신본주의에 의한 새로운 사상, 즉 새로운 중심핵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하를 중심핵에다 일치하게 하는 중심적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곧 종교입니다. 개인이나 한 가정의 구원보다도 개인 구원의 뜻이 있는 종교는 본래 이러한 사명을 성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러한 상중하의 계층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 핵적 사명을 하는 종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통일교회란 대체 어떠한 종교이겠습니까? 실로 이러한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운명지어진 종교인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본인은 개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소원하는 것은 실로 역사적으로 불가피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육지와 해양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도는 지리학적으로 보아도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중간적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자고로 반도는 언제나 문명 형성에 주목할 만한 장소가 되어 왔습니다. 고대 문명이 번영했던 히랍이나 로마도 반도였으며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문명도 반도에서 발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명은 금일에 있어서 세계로 확대되어 새로운 동서 문명이 출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시아의 한반도는 이 문명의 출현지입니다. 세계 문명의 방향은 세계를 일주하면서 발달하여 가게 됩니다. 즉, 이집트의 대륙 문명, 로마와 그리스의 반도 문명, 영국의 도서 문명, 미국의 대륙 문명회로, 다시 문명은 서진하여 태평양을 건너 일본의 도서 문명으로, 급기야는 한반도 문명으로 결집하려 아시아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속된 문화는 고차원적 문화로서 신세계를 창조해낼 것입니다. 일본은 섬나라로서 서양 문명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정착시켰습니다. 다음은 반도 문명 시대입니다. 한반도는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일치하는 장소입니다. 역사학자 슈팽글러가 지적했듯이 문명은 일련의 추나추동이 있듯이 흥망을 되풀이하여 왔습니다. 지금 때는 대서양 문명 시대가 지나가고 태평양 문명의 시대가 오는 때입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현상을 보더라도 미국, 일본, 중국, 소련이라는 4대 강국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련에 대항하는 데 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그 소련이 유럽에서는 독일의 반을 동서로 분할 점거하고 또한 아시아에 있어서는 한반도를 남북으로 갈라 지배권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개국의 세력이 대치하고 있는 것은 유럽이 아닌 한반도를 중심한 아시아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보다 큰 대륙인 아시아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로 보아도 한국은 모든 면에서 동서남북 간 대결의 숙명을 해결할 기본적 역할을 다할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현실의 가능성을 보기로 합시다. 한국인은 정의에 강하고 종교적이면서 극히 유능하여 다방면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한 가지의 일에 막히면 곧 대담하고 용기 있게 다른 곳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적응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히 한국인의 뛰어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한국 민족 속에서 태어났으며 통일교회는 이러한 배경에서 발전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결실로서 황색 인종을 중심 삼고 상하 계층의 사람들을 융합 일체화시키는 세계적인 사명을 다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통일교회는 이러한 목적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는 종교적인 내용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본인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모든 부문에서 최선을 다할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상류층과 하류층의 사람을 일체화시키기 위해서 상류층의 사람들은 하류층에 동화시키고 하류층의 사람들은 상류층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려면 절대적 가치의 중심점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최상급의 사람에게도 가치할 수 있고 최하급의 사람에게도 가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향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형으로 회전작용을 하는 힘입니다. 최상에서 최하에 이르기까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든지 모든 곳에서 전체로부터 환영받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라도 동화를 이룹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어디서도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채워지며 보장됩니다. 최하의 곳에 있어도 최상의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며 최상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최하의 입장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극히 자유롭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사람은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대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교회 식구들이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기꺼이 따라오는 이유인 것입니다. 통일교회는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통일교회가 내건 새로운 이념이 공산주의보다도 자본주의보다도 훨씬 뛰어난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지상천국이 실현된다면
만민은 이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 정세를 이해하려면 신의 뜻이 있는 한국의 사정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그 자체 속에 세계의 모든 것이 축소되어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현 세계의 주요 사조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비롯하여 기독교와 불교와 유교, 이슬람교 등 4대 종교가 모두 존재하며 높은 수준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서문화의 접점인 동시에 4대 강국의 정치 세력이 이곳을 중심으로 하여 부딪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한국 자체 속에 상징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필연적으로 이들을 모두 융합하도록 신의 섭리적 운명을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통일운동을 중심 삼은 4가지의 큰 과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째로 초교파 운동에 의한 종교의 통일, 둘째는 승공운동을 통한 유물공산주의 극복에 의한 사상적 통일, 셋째, 동서문화를 융합한 새로운 생활 양식에 의한 문화의 통일, 넷째는 새로운 이념에 의한 경제의 통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운동은 절대 가치인 신의 사랑으로 만민을 부모 형제 이상으로 사랑함으로써 통일 세계를 형성하여 지상 천국을 실현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과 인류가 원하는 새 세계의 창조가 완성될 것입니다. 신의 사랑에서만이 참 승리가 있고 참 평화와 참 행복이 영원히 있는 것입니다. 앞서 열거한 4가지 점에 있어서 한국은 통일운동으로 모두 통일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중 앞에 3가지 점에 있어서는 이미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경제 문제에 대하여는 지금 이루려고 노력 중에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 경제 발전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적인 선진 수준에 도달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떻게 이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 통일운동의 사명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본인은 고도로 발달된 독일의 기계기술과 한국의 산업을 제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통일운동은 일본과 미국을 연결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문화적으로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은 이러한 섭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과 일본을 경제적으로 부흥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일본은 오늘날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독일까지도 일본의 경제적 성공 앞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독일이 이를 방어하려면 한국과 손을 잡고 품질이 좋은 물건을 염가로 생산해 일본에 판매하는 길과 제3세계권을 동의이익권으로 동참시키는 길밖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여 일본을 동참시킨다면 세계적인 경제 통일의 길이 새로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세계의 공산주의 세력의 침략 정책이 존재하는 한 세계 평화의 도래란 있을 수 없으며 또한 경제적 통일도 불가능합니다. 만일 한국과 미국과 독일과 일본, 중국이 일체가 된다면 세계적으로 소련의 침략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공산국가이지만 자국의 근대화를 위해서 일본이나 미국과 독일에 대해 우호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아 중국은 소련과 접근하기를 결코 원치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군비 강화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일본, 독일, 중국과도 손을 잡으려 하고 있으나 일본은 과거의 사정이나 국내 사정으로 인해 군비 증강에 의욕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현재 국가적 입장으로 보아 극히 군비 증강에 의욕적입니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을 축으로 삼으려는 생각도 있지만 한국만으로는 너무 작으므로 한국과 중국을 합해서 대소방위의 축으로 삼을 것을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은 자국의 중공업 발전을 원하고 있으나 그 기반이 빈약하므로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으로서는 독일 등의 진보된 산업기술을 도입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지리적으로 너무 거리가 멀며 문화의 차이도 상당히 커서 이것은 매우 무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국으로서는 좋은 선택의 길에 있으니 그것은 중국 동북부에 거류하는 300만의 한국인을 기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면에서 한국과 독일의 기술을 대폭 활용할 수 있으므로 통일교회는 한국과 독일을 연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포들은 중국과 일본과 미국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역사적 경위로 보아서도 타국을 침략한 예가 없으므로 중국으로서는 무리 없이 제휴해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일본은 군비를 강화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기를 만들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만일 한국이 통일교회와 함께 하나의 역할을 담당한다면 일본과 독일, 그리고 미국의 기술을 중국으로 이전하여 대소방위를 강화할 것이며 제3세계권의 최고의 기술을 연결시켜 평화세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여러 나라들이 한국을 중개로 하여 상호 연결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롭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아시아 3국의 경제적 연합이 형성될 수 있음과 동시에 미국과 독일도 동시에 연결되므로 소련 공산주의의 위협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승리의 길이 닦아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러한 의미에서 동서 문명의 신기지가 될 것이며 태평양 문명의 중심지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결론으로 본인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에서 한국을 통하여 일본에 이르는 아시아권 대평화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전 세계로 통하는 자유권 대평화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중국 대륙에서 한반도를 종단하여 터널이나 혹은 철교로 일본 열도에 연결하고 일본을 종단하는 자유를 보장받는 국제평화고속도로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건설된다면 아시아 3국은 문자 그대로 평화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일체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나 문화 교류가 빈번해지며 문자 그대로 아시아 문명 공동체가 형성될 것입니다. 중국도 여기에 찬성할 것이며 한국은 물론 일본도 두말 없이 찬성할 것입니다. 미국과 독일도 자연 가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제창하는 이념에 따라서 이런 안이 성취되었을 경우 아시아 각국인들 사이에는 자유왕래가 가능해질 것이며 그 결과로 북한은 군사력에 의한 침략 야망을 포기하고 평화적 통합의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리하여 아시아인의 결속을 이루고 황인종을 중심한 상하층을 연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중심하고 일본과 미국과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 교포를 결속하여 기술권을 형성할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과 미국의 방향도 자동적으로 일치를 보아 전 세계적으로 자유를 보장받는 신경제 기반 위에 평화고속도로권을 발전시킬 것입니다. 이리하여 역사적 수건이었던 상층권과 하층권을 연결하는 이상인 아시아인의 자유 통로가 성립되어 황색인종의 대이동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시아를 기점으로 하여 절대 가치인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현실적 통일 경제권을 실현하고 동서 신문명을 결합하여 새로운 세계의 평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서양 문명이 동양의 문명과 결합하여 새로운 태평양 문명을 맞이하려는 문명의 이동기에 있어서 기념할 만한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과학통일회의에 참석하신 100여 개국의 저명인사 여러분의 통찰과 이해와 구체적인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